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반 공무담당 박상무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관 정책혁신과 부서합동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정책의 설명 진행 순서는 감사관 정책 설명, 정책혁신과 정책 설명,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정책혁신과 교육정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및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혜정 감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주 청년감사 담당 서기관입니다. 근호연 사학감사 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창묵 일상감사 담당 사무관입니다. 근호성 공직윤리 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정책혁신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관 정책혁신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중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식 미래교육 담당 장학관입니다. 배경의 교육협력관 서기관입니다. 이어서 바로 감사관 인사말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오늘 언론인을 모신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게 된 걸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이 추운데 이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 하는 일은 감사를 받는 일과 감사를 하는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진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를 사진 찍었는 내용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저를 비롯한 감사관과 청렴감사, 사학감사, 일상감사, 공직윤리 담당 이렇게 4담당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보면 청렴감사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감사 총괄하고 그다음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고요. 사학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참여감사 업무를 합니다. 일상감사에서는 담당명처럼 일상감사, 지능형 종합감사 시스템, 공직윤리에서는 공직기강 점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 목표는 청렴하고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으로서는 감사 업무와 어울리는 예방적 감사, 미래지향적 감사, 공정한 감사, 전문적 감사 이렇게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용어가 조금 아쉽다 하시지 싶은데요. 전문적 감사, 여기에는 저희들끼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성 있는 감사로 할 건지 전문적인 감사로 할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저희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를 받기도 하는데 감사 받는 부분 일부 중에 감사원에서 평가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여기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평가는 저번 달에 제가 감사원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냐 하면 2022년 감사원 자체감사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최고 등급입니다. 그리고 표창장은 이것하고는 상관없고 감사활동 발전기관 선정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향상이 가장 많이 된 기관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669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을 선정해서 표창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가서 제가 표창을 받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 청렴도 평가입니다. 작년에 했는 업무에 대해서 올 연초에 청렴도 평가 측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 2등급으로 해서 시도교육청 최고등급을 받았고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1등급으로 시도교육청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좀 맑은데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금 어둡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4번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리 경진대회에서는 작년에 상반기에 교통사고 노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최우수라는 것은 시도교육청 전부 다를 벗어나서 최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 보다도 더 위인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 온라인 고입 전형대회 시스템 요걸 완료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올해는 2022년 상반기에는 아차사고 신고제로 우리 교육청의 안전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지능형 종합감사 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로 경북교육청에서 제1호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저번 주까지 교육부 감사와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일상감사 시스템에서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곧 특허가 결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별로 두 가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 담당에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 감사라고 하는 모든 감사에 대해서 총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감사 주기가 교육지원청은 2년, 그 다음 되네요. 고등학교는 3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021년에 실적을 보면 종합감사는 기관수가 75개 기관, 요거는 본청 감사관만 했는 기관이 75입니다. 지역청 23개 시군에 보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감사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는 283개 기관, 아마 올해도 유사하지 싶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2022년을 보면 죄송합니다. 2022년을 보면 올해 종합감사로는 총 91개 기관과 학교를 다 합쳐서 91개가 이번 주까지 종합감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되게 딱딱하세요. 다른 데 가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웃어주시고 이러시는데 전혀 안 그러세요. 예.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2022년 실적이 본청에는 91개, 종합감사만 91개입니다. 91개 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도 아마 작년에 283개였던 것처럼 아마 그 내용이 꼭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에서는 또 청렴도 평가, 좀 전에 제가 자랑했던 좋은 성과로 자랑했던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로 인해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하겠다. 그다음에 각급 기관에서 반부패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도 청년감사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사학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학감사에는 올해 어떤 일을 했냐고 하면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10월 13일에 대구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493건, 의회에서 의결받은 게 185건 해서 총 678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한 1년 정도 지나야 이게 잘못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 오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강화 감사 공무원들은 교육을 잘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이 없게 작년하고 올해 감사관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대면 이런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교육은 전체 직원 직무연수 지금 감사관실에 있는 35명과 시군에 있는 90명의 감사관을 전부 다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입받는 감사관들 1월 1일에서 6일 1월 1일, 7월 1일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을 불러서 또다시 세부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춤형 교육을 시킵니다. 누가 시키느냐 하면 먼저 와 있는 감사 담당 공무원들, 선배들이 내부적으로 또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4개 담당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에 있는 감사 신규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감사를 가고 없으면 1개에 와서 선배한테 와서 확인서 쓰는 거, 문답서 쓰는 거, 이 사건이 터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안 지났죠? 예. 일상감사는 개 이름처럼 일상감사 업무를 처리합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는 지능형 종합감사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일상감사에서는 이 일상감사가 어떤 거냐 하면은 지역에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고자 할 때 사전에 감사관실에 자료를 보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는 확인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감사관실에 미리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일상감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올해 처리했는 게 227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해줘서 예산 절감했는 게 4,592억 원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데요.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질타를 하다가 적극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상을 많이 주면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면책지원관 이런 거는 저희가 보도자료로 다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풀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작년 상반기에 전국 최우수, 하반기 최우수 그리고 올해까지는 최우수 못 받았습니다. 장려로 받고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우수가 아니면 우수까지는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지능형 종합감사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일상감사를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요 AI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AI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독일어를 전공했는데 그래도 영어는 좀 괜찮지 싶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고 컴퓨터가 감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구축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잘했죠.
박수 쳐주십시오. 안 쳐주십니까? 네. 네, 이거 했는 직원이 10년 전에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전산직이었는데 전산 7급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이버 감사를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이버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보고 제가 느꼈는 거는 저걸 감사를 저렇게 다 해버리면 내 자리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능하게 잘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교육부 저번 주에 감사 받을 때도 칭찬받았고, 그다음 대구교육청에서도 예산 잡아갖고 배우러 오겠다고 가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제가 자랑하는 거지만 진짜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넘기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요. 공직윤리 담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공직기강 점검을 올해 5회에서 69개 기관을 점검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 규정을 개정했고, 공무원 행동 강령도 개정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총 19개 기관입니다. 원래 2주 정도 안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공무원 처분,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 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 글자로 표현해 놓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표현하지 않은 종합감사,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없는 특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의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라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혁신과장 이사말과 주일정치대학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혁신과장 김현웅학입니다. 사실 저희 정책혁신과는 조직 개편에 의해서 지난 3월 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는 열심히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과가 이렇게 왔던 것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기자님들이 저희 과 활동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여러 곳에 또 보도자료를 잘 챙겨주신 덕분에 저희 정책혁신과가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저희 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참 많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우리 장학과님, 서희관님, 그다음 우리 과에 계시는 장사님, 주무관님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저는 참 복받은 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자료들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 담당이 있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을 새롭게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저희 과의 슬로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원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서 최대한 정책을 혁신하고 정책을 기획하려면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서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우리 정책기획 담당에서 하고 있는 5가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책혁신과에서는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현장 소통 토론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나 또 현장의 의견들을 수합해서 우리가 다음 경북교육 추진 방향으로 분석도 하고 다음 정책 계획의 수립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북 미래교육
그걸 기획을 위해서 우리 경북 미래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에서 어떤 것을 더 추진해야 되고 현재 외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교육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또 저희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미래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90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23개 시군에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또 우리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생각,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 공무원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밖에 우리 현장에 있는 교육가족들, 교직원들이 낸 제안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134건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현장하고도 소통할 것인가 라는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VOS라고 해서 보이스 오브 스쿨 카카오톡에다가 누구나 경북교육청에 자유롭게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VOS 플랫폼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저희들 23개 시군에 다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교육활동, 현장 맞춤, 인력 채용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현장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우리 지원센터라든가 또 학교 업무 경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옆에 만족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원 경험자들의 만족도는 88% 정도 2021년도보다 올라갔고요. 일반 교직원이 느끼기에 조금은 58%, 20% 조금 낮게 느껴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방문자가 아니고 이용자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에서 벤치마킹까지 왔다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다음요. 특히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타시도와 타시도의 좋은 정책들을 우리 또 교육 정책에 우리도 반영할 것인가, 또 우리 그걸 어떻게 타시도에 나눠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원래 경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이버 독도 학교 어떻게 하면 전국화할 것이냐, 대구교육청과 같이 그다음 초등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이것도 이제 대구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어주는 방향. 그다음 대구교육청에서는 대구가 IB 교육이라 그래서 글로벌 원격 협력 학습을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원래 1년 정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 사랑 여사 탐방 체험 학습이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의 역사가 경북의 역사고 경북의 역사가 대구인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코드가 맞아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8년부터 21년 중단되었던 경북과 전남 영호남 교류,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도 영호남 교류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영호남 교류 재개를 위해서 12월 22일, 23일 전남에서 경북에 와서 경북의 어떤 교육들 사례들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후반기에 개교 100주년 학교 지원 행사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사이버 교육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컨텐츠가 이제 자산입니다.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사라진 학교들의 컨텐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주년 된 학교들은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이런 컨텐츠들을 확보해서 졸업생이라든가 또 현재 학생들 앞으로 나아갔을 때 누구나 볼 수 있게 컨텐츠화를 좀 하고 행사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요. 다음은 저희 이제 미래교육 담당입니다. 4가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교육은 학교만 해서도 안 되고요. 교육청만 해서 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학교, 지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는 그게 앞으로의 우리 교육 방향이 아닌가 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미래교육 담당 업무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미래학교 20개교,
예비 미래학교 50개 교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나름 그 쌓여있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나가자. 우리가 좀 더 질적으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학교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어떤 경북교육의 앞으로 미래 방향으로 설정하는 표준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다음 좀 경북 미래교육 지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경주, 안동, 상주, 의성, 예천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에서 2억 원, 지자체에서 2억 원을 공동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을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가보면 지금 농촌 소멸 뭐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지자체랑 교육청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지역에 소멸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하고 싶다고 한 지자체가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자체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경, 청송, 칠곡이 추가가 되어서 내년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3개 시군들이 다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성인 세대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닌가. 특히 기후위기.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성장해 갈 때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몸소 체험을 하고 이것을 가치화해서 미래 사회에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탄소 중립 사업학교, 탄소 중립 실천학급, 찾아가는 생태 전환 교실. 탄소 중립 실천학급 같은 경우는 학급에다가 이제 50만 원을 줘서 학급 나름대로 환경교육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사실은 뭐 요즘 우리가 국감이라든가 행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우리 경북이 전남 다음으로 표교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북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릴 것인가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작은 학교 가꾸기, 그 다음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이 작은 학교 가꾸기라든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지금 확대되었고 점점 이렇게 이 방향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이 확대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살릴 학교는 과감하게 살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 투자해서 무조건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잘못하면 옆에 학교 하다 보면 두 학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연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이건 사실 교육부에서 전국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5개인가요? 작년에가 16개인데 5개 학교가 경북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심사합니다. 300명 이하의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경북이 그나마 그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서 조금은 희망은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혁신 담당 업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기획이라고 해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갈 것인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조직을 재구조하고 그다음 지역 교육청들도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작은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청들이 서로 함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고 현장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 업무 정상화에 추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이용자가 100만 명인데요. 사실은 참 많은 분들의 노력, 또 그 안에 사실은 컨텐츠가 없으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방문이야 누구나 하지만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공모 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자율 선택제 운영이라서 이건 학교에서 저희들이 준 동아리라든가 학교 추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단위 학교의 선택권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예전에 저희들도 이제 메타버스 교육 동아리를 추가해서 좀 우리 현재 시대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업무 개선 누가 기록 시스템 운영.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뭐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이 업무 개선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교에 있는 선생님, 교직원들이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현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고 행정실에 있는 우리 행정교직원들은 또 행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 4대 나이스 계통에 따라 가지고 또 업무 개선 누가 기록 시스템을 다시 좀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 시도교육청 평가는 최근 2년간 평가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16개 올해는 16개 지표인데 내년에는 17개 지표 이상 통과할 수 있도록 또 현장과 많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저희들은 또 교육협력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그다음에 지자체와 상당히 정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협력관이 협력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 도청이라든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 행정 협의회라 그래서 우리 교육 협력 활성화 지원 컨설팅이라 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청, 시군 담당자들과 같이 그 지역의 교육에 관한 어떤 게 있으면 우리도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서로 워크숍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도청이 교육협력사업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같으면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만이 우리 경북교육도 더 세계 표준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경북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 의회 여기에서 뭐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의회에서 또 도와주셔야 또 우리 저희들도 더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청도 또 의회와 소통해서 앞으로 경북 교육이 정말 세계 표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뭐 좀 조금은 자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 3월 1자로 생겨서 원래 제가 사실은 과원들에게 업무가 워낙 많아서 우리 과원님들에게 될 수 있으면 그 대회 나가는 것들을 저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중앙 우수제한 공무원 부문 장려상도 받고 환경교육 우수학교가 전국에서 6개가 선정되기도 하고 6개 중에 우리가 산자인중학교가 또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가 지금 현재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본선 심사에 아마 다 통과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국의 거의 3분의 1이 경북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북이 이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들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싶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스크랩을 봤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기자님들께서 또 이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안부 장관상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다뤄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자, 장학관, 과장 이 전부 다 협력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 생기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올려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은행, 금융기관, 부대 거의 뭐 3,000개 가까이 되는 기관들이 다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비록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못 받았지만 그 3번째인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저희들 가운데 열심히 한 노력이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정책 혁신과는 우리 현장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또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경북 아이들, 경북의 교직원들이 행복한 경북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